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신안 주민들은 목포와 통합되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예산이 적게 책정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우디에서 에너지 위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남 재생에너지 기업과 사우디 기업은 네옴시티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고병환성 AI가 확진된 가운데 인근에서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해양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을 반대하는 신안 주민들은 통합을 하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예산이 적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자치단체 통합으로 예산 2조 원이 넘는 전남 최초의 지자체가 탄생하고 정책도 통합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소외론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목포시의 본예산은 9,499억 원, 신안군의 본예산은 6,768억 원으로 양시군의 합계 예산은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양시군의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2조 원이 넘어 단숨에 전남 제1의 예산을 자랑하는 지자체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 분권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로 10년간 매년 지원받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올해를 기준으로 340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만 8천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확보된 예산이 신안군의 주요 정책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에서 합의가 필수적. 10년 전 통합한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원군에 불리하지 않도록 무려 75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농정국을 설치하는데 농정국장은 6년 이상 청원군 출신이 하라.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 꼭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될까 싶을 정도까지 75개를 담았습니다. 예. 또한 청주 청원 통합 합의 이행위원회도 구성해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했습니다. 신안군의 1섬1 정원화, 1섬1 뮤지엄 사업 등에도 적용하면 규모의 예산을 통해 신안군의 주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되면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 쪽은 사업 구역이 매우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보다 훨씬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겪는 혜택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섬의 관문인 목포시와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통합은 인구 소멸 등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경제에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설계 중인 미래 스마트 도시, 이른바 네옴시티 참여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에너지 위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남 에너지 기업과 사우디 기업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사우디 기업들은 기존 태양열 시스템보다 열 효율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전남의 재생에너지 기업과 함께 미래 스마트 도시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orea has the know-how and has built different data centers in Korea. That's why we chose Korea. 전남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사우디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루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업 등 기후테크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의 이번 중동 순방에는 서울의 44배 면적의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 재생에너지 6개 기업이 함께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업발전, 이런 경제 일반 또 문화 분야까지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사우디는 지금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꿈틀거리는 거대한 그런 기회의 땅이다. 김 지사는 또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을 만나 전남의 솔라시더와 사우디의 네옴시티 협력,
스마트팜 조성사업 상호 교류 등을 협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닭 사육 농장에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방제 차량이 다리 위에서 영산강조의 논밭 위로 소독약품을 뿌립니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무안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영암, 한평 등 주변 지역도 AI 고위험 지역이 된 겁니다. 무안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6,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지만 반경 10km 내 농장 47곳에서 256만 마리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철새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분비물을 이렇게 또 많이 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AI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변을 저희들이 이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고흥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이틀 만에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전북 익산의 닭 사육 농장에서도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에 이동 일시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 농장 430여 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죠. 축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신발부터 시작해서 의복 그런 게 다 분리해서 입어야 해요.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660여만 마리. 전남도는 올겨울 철새 157만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철새 도래지와 하천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를 매일 2번 이상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재난체험시설과 생존수영 등 해양안전교육의 공간이자 4.16 추모 공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 시설이 될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뒤인 지난 2015년 사업이 시작됐고 완성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된 안전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진도 동거차 해역이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조성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안전사고에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해양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선박 탈출과 선박 기울임, 생존 수영 등 16종류의 재난안전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4.16 참사 기록관도 마련돼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청소년 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맡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처 배양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확고히 길러서 결국은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진도구는 국민해양안전관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안전 기반 시설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운영비 부담은 감수하겠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에 헌신한 진도 군민들을 위로하고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세월호 때문에 생긴 이 진도 국민의 피해를 배상 내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육지에서 제주를 잇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의 미래는 안전체험객 유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아입니다. 2달 전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동료 교사를 성추행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학생들도 피해를 입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40대 남교사의 동료 교사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고흥의 한 고등학교.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 횟수를 물어보는 등 성추행, 성희롱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BC 보도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취재 결과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실상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무마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장과 관련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그 신고 접수 의지도 없고 기업청이랑 도교육청에 얘기해서 그 조사한 결과를 보고 이거는 사안이 아니다. 전남 도교육청의 대응도 미온적입니다. 학교 선고충 심의위원회와 도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말과 행동이 성추행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직위 해제 등 관련 조치는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도교육감에 요청한 학생 전수조사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성추행, 성희롱 가해 교사들의 피해가 여러 명이고 피해 학생들도 현재 액팅 해준 친구들이 2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안이 중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휴직 상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흥경찰은 남교사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스스로 치매인지 알기 어렵고 제때 검사조차 받기 힘든 농촌 노인의 현실.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이 필요한데요. 치매 판정을 받고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 가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0대 노인이 아내의 다리를 살뜰히 주무릅니다. 이 노인은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나가 있고 혼자 아픈 아내를 간호하는 겁니다. 치매 치료는커녕 약도 다 떨어졌습니다. 딸이 병원에만 데리고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 치매약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돼.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80대 노부부도 있습니다. 남편은 뇌병변으로 거동이 힘들어 그나마 치매 증상이 경미한 아내가 손발이 되어줍니다. 낡은 집을 팔고 이사 가기도 힘든데 주택 소유주라고 지원에선 제외되기 일쑤. 한 달 수입은 보조금 80만 원이 전부라 택시비도 부담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 택시 한번 부르면 영산포 갔다가 또 올 때 2만 원 주제, 또 2만 원 주제. 그래 못 오고 있으니까 안직은 안 받고 있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시설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치매를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곳이 있습니다. 센터 한 곳당 18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경우에는 16명으로 제주와 강원,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순입니다. 직원 1명당 치매 노인 160명을 돌보는 꼴입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교통이 열악해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위한 치매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도 적습니다. 전남은 치매 전문병동 병상이 600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식당이나 마트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 힘들어 치매 등 노인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혼자 거주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집에 있는 거 정말 그냥 물 말아서 먹거나 김치에만 드시거나 하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노인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고 뭐들로 이나임들로 산 건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목포시 양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7일 나주에서 만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은 앞서 김영록 지사가 양자회동을 다시 제안한 데 대해 강기정 시장이 화답하면서 성사됐으며 지난 5월 광주에서 만났던 만큼 이번에는 전남으로 회동 장소를 결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동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한평군을 포함한 사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됩니다.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 12일부터 각 시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뒤 선거사무소 개소, 선거용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가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와 통합, 순천 선거구는 분구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어 해당 선거구 출마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목포시가 목포 어묵 햇섭 가공공장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공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가공공장 시설 배치 등 설계안과 어묵 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0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 어묵 육성 전략 사업은 지난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가공공장은 이달 중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됩니다. 내년부터 전남을 찾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베트남에서 전남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베트남 여행사가 내년 설 연휴 기간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운항을 확정했고 관광객 1,000명을 목표로 전남 관광상품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도 12월 중 전남 관광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오스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4년 만에 개최합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곳은 해남 땅끝마을과 북일면 오소재, 오시아노 해변 등 3곳으로 축하 공연과 기원제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안전한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한편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우리 아이의 교과 맞춤 우진 스마트홀.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These are just little things, oh, but they mean a lot. Always, forever, '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더 강력하게,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당신의 올해의 순간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널 만나 다행이라고 하던 날이 벌써 행복했던 날들이. 돌아보면 소중하고 애틋한 순간들로 가득했던 올해. 함께한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